검소한 궁전에서 자란 여왕 이사벨라 1세의 유년기와 힘의 뿌리.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여인은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왕좌는 멀었고 궁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화려한 혈통이 아니라 조용한 교육과 단단한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오늘 우리는 그녀의 유년기를 따라가며 어떤 양육이 한 사람을 세계사의 분기점으로 이끄는가. 그 물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 봅니다. 일부 불안정한 왕국, 불완전한 출발. 1451년 이사벨라는 카스티아 왕국의 한 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후안 2세와 포르투갈 왕녀 이사벨라 사이의 딸.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멀었습니다. 오빠인 엘리케 4세는 왕이 되었고 이사벨라는 어머니와 함께 정치적 중심에서 밀려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귀족의 반란, 궁정의 음모, 권력 다툼.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정치란 무엇인가를 직관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후안 2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포르투갈 왕녀는 외롭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두 자녀에게 교육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2부 궁정의 소녀가 아닌 절제의 아이로. 이사벨라는 궁정 예법보다 검소한 기도와 독서를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매일 기도하게 했고 가톨릭 교리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사벨라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의식에 능통했으며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내면화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의 통치 전반을 결정짓는 강력한 가톨릭적 국가관의 기초가 됩니다. 화려한 옷보다 검소한 상, 사교보다 침묵의 독서, 놀이보다 기도의 습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군주가 아닌 수도원장 같은 기질을 지닌 지도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부 제한된 환경, 단단해진 내면. 이사벨라는 공주이되 궁정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예물이나 연회보다 제한된 생활, 검소한 식사, 조용한 독서와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그녀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면의 자립심과 절제력을 키워갔습니다. 역사, 라틴어, 고전 철학, 종교 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간 이사벨라는 자신의 입장을 글로 쓰고 정책을 직접 계획하며 생각하는 군주, 판단하는 여성으로 자라났습니다. 4부 유년기 육아법이 만든 세계사. 이사벨라의 양육법은 결국 어떤 여왕을 만들었을까요? 엄격한 종교 교육은 그녀로 하여금 스페인을 가톨릭 국가로 통합하는 토대가 됩니다. 유대인 추방, 이슬람 세력 축출, 종교재판소 강화. 그 기저에는 어린 시절 형성된 종교적 순결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 성장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통찰력과 권력 감각을 선물했습니다. 귀족과의 타협, 결혼 동맹, 행정 개혁 등 모든 정치적 결정은 그녀가 어릴 적 체득한 정치 감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은 그녀에게 강인한 결단력과 절제된 품성을 길러주었고 이것이 훗날 스페인 통일의 중심 인물이 되는 기반이 됩니다. 콜럼버스를 후원한 대담한 결단은 한편으로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바꾸고 스페인을 강력한 해양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조용한 교육과 내면 훈련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5부 오늘의 부모를 위한 5가지 통찰. 검소함은 자립의 시작이다. 이사벨라가 화려한 궁정 없이도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절제된 환경 속에서 자립심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반복되는 습관에서 나온다. 종교적 정체성은 하루의 기도와 같은 일상의 루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에게도 진심이 담긴 작은 실천을 가르쳐야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든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란 이사벨라는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키웠습니다.
교육은 지시보다 관계다. 어머니의 훈육은 때론 엄격했지만 그녀는 자녀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외면의 약함이 내면의 힘이 될 수 있다. 이사벨라는 권력의 변방에서 자랐지만 결국 스페인을 통일한 중심의 인물이 됩니다. 동쪽에서 자라고 있던 또 다른 아이들. 이사벨라가 카스티아의 작은 성에서 기도와 절제, 침묵과 배움 속에 자라고 있던 그 시기. 지구의 반대편 조선이라 불리던 나라에서도 한 시대를 바꿀 아이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세종의 집현전에서 글자를 만들던 아버지 세대의 뒤를 따라 성산문이라는 이름으로 20살이 되기도 전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생명을 내놓게 됩니다. 또 한 아이는 10살이 되기 전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천재 김시습. 그는 왕이 자리를 빼앗는 것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세상을 떠돌며 도덕이 없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글로 삶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거정이라는 학자는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쪽에선 기도하던 공주가 한 나라를 통일할 준비를 했고 동쪽에선 정의를 말하고 글을 남기고 떠나며 생각하던 아이들이 역사의 모서리를 조용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문화. 그러나 결국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시대를 바꾸는 법입니다. 에필로그 정리의 말.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권이 아니라 품성이다. 이사벨라 여왕의 유년기. 그것은 특권을 빼앗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념, 절제, 통찰, 그리고 침묵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었지만 먼저 한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품성과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부모, 그 손을 잡아주는 우리에게 이사벨라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